어느 날 갑자기 닥친 재난재해 또는 생계가 어려운 우리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곳이 있습니다. 헌혈 참여와 캠페인으로 생명 나눔 활동을 하고 또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정기 후원 등 정말 다양한 곳에서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데요. 전북도기 사람 오늘은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권영일 사무처장님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사무처장 권영일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좀 구체적인 이야기 들어가기에 앞서서요. 우선 적십자사가 어떤 곳인지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올해로 대한적십자사 창립 117주년을 맞았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활동해온 역사가 깊은 곳인데요. 일단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그 대한적십자사를 소개하기 전에 먼저 국제적십자 운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네네. 국제적십자 운동은 지금으로부터 약 164년에 그 전쟁터에서 탄생하게 됐는데요. 전쟁터는 전상자, 부상자가 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전상자, 부상자들을 치료를 하는데 적군과 아군을 구별 없이 치료하자. 그러니까 우리 편, 네 편, 내 편을 구분 없이 치료하자는 이런 그 정신이 바로 인도주의 정신이고 이게 바로 이제 적십자 정신의 모태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그러한 정신이 1859년에 스위스에서 처음 시작이 돼서요. 지금은 현재 그 세계 193개국이 가입해서 활동하는 그야말로 유엔에 버금가는 전 세계 큰 국제 기구로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우리 대한적십자사는 1905년 그러니까 구한말에 고종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탄생하게 되었고요. 현재까지 약 그 117주년, 올해까지 117주년이 되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적십자사의 법적 지위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비영리 공익법인 그리고 정부의 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그리고 재난안전기불법에 의한 재난관리 책임기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오랜 전통과 또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런 만큼 또 수행하는 업무도 다양한데요. 적십자사의 조직이나 또 활동 분야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대한적십자사는 활동 영역이 크게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네. 우선 그 일반 회계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혈액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병원 사업이 있고 이런데요. 일반 회계 사업은 흔히 말하는 적십자 회비로 운영되는 재난구호나 사회봉사 활동이 주축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아시는 그런 사업 영역 중에 하나일 겁니다. 아마 혈액 사업은 말 그대로 국민 헌혈 운동을 추진하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 취약계층을 진료하는 그러니까 의료 취약계층 진료하는 그 병원 사업 이런 부분이 저희가 크게 세 가지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을 그 10가지로 다시 주요 핵심 분야로 나누자면 일단 구호 사업, 재해 재난에 대한 이재민 구호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호 사업,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봉사 사업, 안전 교육 사업, RCY 청소년 적십자 사업, 남북교류 활동, 국제 활동, 그리고 그 원폭 피해자와 산림동포 지원 활동 같은 것도 우리 적십자사가 현재 전담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제인도법 보급과 좀 전에 말씀드렸던 혈액 사업, 병원 사업 이렇게 총 10가지 사업을 우리 그 대한적십자사의 10대 주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적십자사의 조직은 지금 총 현재 본사를 포함해서 45개 기관이 있는데 그 전국의 시도 광역자치단체별로 지사가 현재 설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국의 23개의 혈액원과 혈액사업 기관 그리고 전국의 7개 적십자 병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전라북도 지사도 1947년에 설립이 돼서 지금까지 75년이란 오랜 기간 동안에 뭐 이재민 구호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이런 사회봉사 활동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사무처장님은 이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이곳의 전반적인 업무를 맡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좀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계실까요?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북지사는 일반 회계 지사기 때문에
전북 관내에 여러 가지 일어날 수 있는 재해 구호라든지 취약계층 지원 활동, 봉사 활동이죠.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응급처치법이나 심폐소생술 같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이런 응급시에 구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 활동도 집중적으로 저희가 전개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또 그런데 이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렇게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또 어려움에 처한 우리 이웃들을 돕는 일에 적십자사에서도 그런 일들이 더 많아졌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시점이죠. 2020년부터 올해까지 적십자사에서는 어떤 일을 해왔을까요? 네, 그러니까 2020년과 재작년이죠. 재작년 1월부터 코로나19가 이제 본격적으로 팬데믹 현상으로 이제 진행이 되면서 그때 이후에 이제 그 확진자가 자가 격리되셨던 분들, 그 다음에 의료진,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특별하게 그 또 어려워진 세대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 활동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이를테면 자가 격리되신 분들의 우리 전북 권내에만 하더라도 상당 부분 계셨었는데 네. 저희가 그분들한테 이렇게 그 자가 격리되셨을 때 그 사용하실 수 있는 비상 식량 세트 부분을 만들어서 약 1만여 세대에 우리가 전달을 한 바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방역 마스크라든지 여러 가지 소독, 그 다음에 현장 방역 지원. 그리고 이제 봉사원들이 저희 그 관내에는 많이 봉사 활동하고 계신데 이 봉사원님들이 요즘에 이제 백신을 많이 맞지 않습니까? 그 백신 맞을 때 여러 가지 안내 도움 역할 등을 집중적으로 해왔고요. 그다음에 저희 적십자사는 전국에 7개 적십자 병원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7개 병원 중에서 4개 병원을 코로나 전담병으로 현재 전환을 해서 거기서 지금까지 확진자 약 1만여 명을 진료를 해서 완치를 시켜서 사회로 복귀한 바가 있고요. 적십자사가 여러 가지 그 코로나 상황에 대비해서 의료진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자가격리 되신 분들한테 지원, 그다음에 적십자 병원을 통한 코로나 확진자 진료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같이 병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부분에서 또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또 가장 대표적인 사업 중 하나가 재난구호인데요. 네네. 적십자사가 이제 법정 재난관리 책임기관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현재 재난안전관리기본법 3조에 의해서 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류가 있는 곳에 고통이 있고 고통이 있는 곳에 적십자사가 있다. 이런 슬로건이 있는데요. 네. 이 슬로건처럼 대한적십자사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서 그야말로 인간의 생명과 고통을 그 경감시키고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어려운 이웃들이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현재까지 꾸준히 살피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방금 그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중에 하나가 구호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재난 관리와 관련해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우선 먼저 그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3단계 대응을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현상인데요. 우선 재난이 발생해서 그 재난에 대한 이재민이 발생을 하면 그 재해 이재민에 대한 구호품을 우선적으로 이제 대상자에게 전달을 하죠. 네. 그리고 재난 규모가 커서 그 이재민들이 어떤 집단 그 장소에다가 이렇게 공동 생활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를테면 학교나 어떤 뭐 큰 강당 같은데 그러면 거기에다가는 저희가 적십자사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세대별 쉘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이재민 그 대피소라고 볼 수 있죠. 그 대피소를 운영을 하게 되고요. 그런 게 끝나면 이제 현장에 우리 적십자 봉사원들이 정부의 119 구급대라든지 이런 부분, 이런 그 단체들과 합해서 적십자 봉사원들이 현장에 직접적인 구호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재작년입니다. 2020년에 이 전북관 내 남원 지역에 네. 집중호우가 발생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때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3가지 그 단계에 대한 적십자 관리 차원에서 활동을 추진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런 큰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그런 물적인 그런 복구와 아울러서
이재를 당한 분들에 대한 심리적인 어떤 트라우마 같은 부분이 많이 남는 경우가 네.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는 그 심리 안정 서비스라고 해서 저희가 재난 심리 회복 지원 전문 활동가들을 적십자사가 현재 확보를 하고 그분들의 도움을 현재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적 지원과 아울러서 심리 지원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재난 현장에 있다면 아마 또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재난구호 현장에 투입될 구호 요원 양성에도 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재난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즉시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재난 현장 구호 인력, 적십자 봉사원들을 저희가 교육도 시켜야 되고 신규로 또 영입도 하고 그분들을 계속해서 현장에서 즉시 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호요원 양성에도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한 해 보통 한 2천여 분에 대한 그 재난구호 요원 그 교육 활동도 꾸준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마 우리 지역에도 이제 각종 재난 재해 현장에서 또 활동하시는 그런 봉사자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에 몇 분이나 되고 또 어떤 분들이 있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우선 그 적십자 봉사원이 우리 그 전라북도 관내를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약 16만 명 정도의 봉사원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네. 우리 전라북도의 관내에서도 약 4,200명의 적십자 봉사원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 봉사원님들은 주로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를 하시는 분인데 우선 뭐 전문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일반 직장인도 있고요. 또 전업주부도 있고 또 뭐 대학생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전문적인 재능을 가진 강사분들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오셔서 저희 적십자 봉사원에 가입을 하고 그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 재난 구호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네. 적십자사에서 펼치고 있는 또 다른 사업들 중에서 위기가정 긴급지원 사업이 또 있습니다. 다양한 복지 정책이 있다고 하지만 또 미처 손길이 닿지 못한 복지 사각지대를 위한 그런 위기가정을 위한 것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정부가 그 복지 안전망을 구축을 해서 그야말로 힘든 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그 정부의 그 복지 안전망 안에 못 들어가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근데 그런 분들을 적십자사가 발굴을 해서 그분들을 이제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위기가정 긴급지원 프로그램인데요. 가정마다 그 집의 사정이 각각 다릅니다. 이를테면 그 어떤 집은 뭐 생계가 너무 어려운 집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집은 주거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분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또 뭐 부모님이나 어떤 가족원 분 중에 한 분이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병원을 가야 되는데 병원비가 부족한 분도 있고요. 또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을 제대로 교육을 못 시킬 정도의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적십자사의 위기가정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각각 가정에 맞는 그야말로 이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활동 현재 지속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러면 전북 관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렇게 해당되는 모든 사람들을 전부 지원할 수 있느냐? 사실은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활동하는 위기가정 지원 그 안에서도 또 빠지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봉사원들을 통해서 그분들을 발굴해내고 또 여건이 되는 한 최대한 그분들의 가정에 맞는 그런 위기 가정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빨리 회복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려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동안 이 위기 가정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지원해 왔을까요? 네, 우리 전북 적십자사에서 위기가정 지원하는 작년에만 저희가 새로 발굴해서 지원해서 정상적인 가정으로 돌아오는데 힘을 쏟았던 그런 세대가 한 55가구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상자 인원으로는 약 120명 정도가 되는데요. 지원 영역으로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 생계 지원도 있고 주거 지원도 있고 의료 지원도 있고 또 교육 지원도 있고 개개인에 맞추어서 그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거 외에 또 저희 그 적십자사가 운영하는 희망풍차 결혼 프로그램이라는 그런
지원 프로그램도 다시 이제 별도로 있는데요. 현재 우리 전라북도 관내에 700여 세대에 약 1,500명에 해당되는 그러한 가족과 저희 적십자 봉사원과 1대1 결연을 맺어서 그분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상적인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참 적십자사에서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활동의 동력이라고 하면 아마 또 국민들이 내주시는 이 적십자 회비가 아닐까 싶은데요. 좀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적십자 회비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그야말로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한 번씩 그 적십자 회비 모금에 대한 참여 요청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적십자 활동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이제 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은 직간접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 도지사님들, 그 다음에 정부 그 주요 부서에 계신 분들이 적십자 회비 모금에 대한 동참을 호소를 하고 있고요. 우리 전북 도민들께서도 1년에 한 번 납부하는 적십자 회비 모금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적십자 회비 모금이 지금 좀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는 편인가요? 좀 어떨까요? 네, 그 2022년도 적십자 회비 모금이 작년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말까지가 집중 모금 기간이라고 저희가 정해놓고 모금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 모금 기간 내에 모금 100%를 채우기가 좀 대단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금년에도 지금 1월 말까지 저희가 이제 이렇게 추산을 해봤을 때는 약 75% 정도, 그 정도의 실적에 아마 머무를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저희가 집중 모금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저희가 적십자 회비 모금을 종료하는 것은 아니고 집중적으로 모금을 하지만 그 이후에도 적십자 회비를 지속적으로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달 이후에도 2월 달도 되고요. 3월 달도 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금을 해서 전라북도 관내를 비롯해서 적십자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소중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게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모금이 조금 더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요, 아마 사람들이 궁금한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더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오신 김에 좀 네. 궁금증을 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우선 적십자 회비가 세금이냐? 이런 질문이 많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답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질문을 좀 많이 받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한적십자 그 홈페이지에도 이런 설명을 좀 많이 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지금 세금이냐 이런 질문도 있고요. 왜 지로로 모금을 하느냐? 그 다음에 내 주소를 또 어떻게 알았느냐? 그러면 참여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는데 좀 간략하게 좀 케이스별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적십자 회비가 세금이냐라는 질문이 있는데 적십자 회비는 세금이 아니고 말 그대로 국민 성금입니다. 1년에 한 번씩 국민들이 참여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써달라고 하는 소중한 국민 성금이기 때문에 세금이 아니고요. 또 저희가 지로용지를 통해서도 이게 세금이 아니라 국민 성금입니다라는 부분을 명징하게 이렇게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적십자 회비를 왜 지로로 모금을 하느냐 이렇게 세금으로 오인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2000년대부터 2000년부터 적십자 회비를 지로로 모금하는 방법으로 이제 전환을 해왔는데 지로로 모금하면 여러 가지 조금 오해는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모금액이 정확하게 적십자사로 바로 입금이 되는 이런 모금 관리의 투명성이 좀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이 회비를 투명하게 모금을 하고 투명하게 집행을 했다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로 그 방법을 현재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적십자 회비는 사실은 1년에 한 번 내는 그런 성금이죠. 그래서 적십자 회비를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현재 그 가정에 여러 가지 이제 지로용지들이 배달이 되어 있을 텐데요. 받으신 지로용지를 금융기관에 이제 직접 납부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지로용지 안에 들어가 있는 가상계좌 그 번호가
찍혀 있는데 그 가정계좌를 이용한 납부, 그다음에 ARS라든지 편의점 이런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성명 주소를 또 어떻게 수집했습니까? 이런 뭐 질문들이 많은데 현재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 국민 성금인 적십자 회비를 모금하기 위해서 법으로 개인 정보의 모든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주소와 이름만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권한이 현재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최소한의 자료로 각 세대에 적십자 치료용지를 배부를 해서 거기에서 모아진 돈으로 설명드렸던 적십자의 고유한 인도주의 활동에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좀 궁금증이 또 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 지역에서 모금되는 적십자 회비가 해당 지역에서 어떻게 쓰이냐, 이게 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적십자 전북지사가 전북 관내의 도민들에게 치료용지를 통해서 걷어들이는 적자 회비는 우선적으로 전북 적십자사의 관할인 전라북도에 있는 도민들을 위해서 쓰여진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다만 이제 그 재해나 재난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전북 적십자사가 정식 적십자사의 힘만으로는 또는 재정적인 여건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 재난에 대한 커버가 전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는 그 인근의 적십자사, 예를 들어 뭐 여기는 전라북도지만 전라남도나 저 경기도나 네네. 서울이나 이런 쪽에 지원을 받기도 하는데요. 예컨대 2020년도 그러니까 작년 8월 달에 집중호우로 남원 순창 지역에 엄청나게 큰 그 홍수가 난 경우가 있었죠. 이때도 전북 적십자사의 힘만으로는 부족해서 그때 당시에 그 서울, 경북, 대전, 충남 적십자사에서 구호물품과 세탁자 그리고 봉사원은 지원받은 사례가 있고요. 또 2019년도에 강원도에서 큰 산불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경주, 포항 이쪽에 대규모 지진이 난 경우도 있고, 또 그전에는 진도 세월호 사건, 이런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그 지역에 있는 적십자사뿐만 아니라 그 인근에 있는 적십자사, 대한적십자사 전체가 다 그쪽 지역에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부분을 좀 정리를 하자면 우선적으로 그 지역에서 모금된 적십자 성금은 그 지역을 위해서 쓰지만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지원을 그 지역에서 받기도 하고 또 우리가 주기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재정적 여건이 안 되는 그런 큰 재난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아마 고액 후원이나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레드크로스 아너스 클럽이라는 게 있던데요. 이건 또 어떤 것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레드크로스 아너스 클럽은 쉽게 표현하면 누적 기부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대한적십자사에 1억 원 이상을 기부하거나 기부를 약속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고액 기부자들을 일컬어서 저희가 레드크로스 아너스 클럽이다,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레드크로스 아너스 클럽은 현재 우리 대한적십자사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등 해외 적십자사에서도 현재 이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죠. 그야말로 이제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우리 그 대한적십자사도 2016년부터 시작해서 현재 개인 클럽, 그 다음에 기업 클럽 포함해서 약 352명 정도가 이 레드크로스 아너스 클럽에 현재 가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전북 지역에서도 현재 고액 기부자가 12명 정도가 이미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그 전북지사 회장님으로 계시는 이선홍 회장님이 2019년도에 취임을 하셨어요. 근데 네. 12명 중에서 10명을 우리 그 회장님께서 신규 회원을 가입을 해서 지금 현재는 아주 괄목할 만한 그런 성과를 이루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고액 회원을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서 우리 국민들이 내시는 적십자 회비, 십시일반의 적십자 회비 그 성금과 아울러서 고액 회원까지 포함해서 그야말로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적십자사에 대한 다양한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또 그리고 궁금증도 또 많이 해결이 됐는데요.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또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 어떤 불행을 당할지 모릅니다. 갑자기 닥친 재난에 모든 것을 빼앗기고 또 시리에 빠져 있는 이웃에게 즉각적인 구호의 손길을 전하는 곳이 바로 적십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십자 협의는 실제적으로 적십자 그 활동에 있어서 소중한 재원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내가 재난을 당해서 어려운 사정에 빠졌을 때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종의 보험료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올해 적십자 협의 그 지로용지가 각 가정이나 세대에 현재 전달되어 있을 텐데요. 1년에 한 번 내는 국민성금인 적십자 협의 모금에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과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적십자사에는 인도주의 실천이라는 이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비폭력, 비차별, 다양성, 경청, 공감 등을 바탕으로 한 박애 정신이 담겨 있는데요. 네, 소통이 단절되고 또 공동체보다는 각자 도생으로 살아가는 이 시점에서 어쩌면 지금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또 실천해야 할 그런 가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북도기 사람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